막 놀이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장난감을 집어 던져요. 기분이 나빠서 친구를 가서 때려요. 저 아이하고 다시 좀 화해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요. 내 마음의 감정 날씨라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하며 출석판처럼 자기의 기분을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민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니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평소 아이들의 사회정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정서에 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제 나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곧 졸업을 이제 해야 돼서 논문을 지금 쓸지 안 쓸지 고민 중에 있는데, 논문을 쓰게 된다면 사회정서에 관련된 논문을 지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사회정서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하나하나씩 지금 그 항목들을 짚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정서를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정서의 여러 종류 중에서 자기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조금 아이들을, 우리 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정서란, 일단 사회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좀 인식하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정서 같은 경우에는 학습으로도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사회정서에 관한 학습들을, 그리고 훈련들을, 그리고 지도들을 해주신다면, 아이가 지금은 좀 우리 아이가 사회정서가 부족한 것 같아 하더라도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정서의 종류 중에서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은 자기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인식에 관해서는 좀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막 놀이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장난감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친구가 내 물건을 뺏어갔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친구를 가서 때려요. 자기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아이들이 자기인식이 잘 되는 아이들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들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나의 장점은 이럴 때 나의 장점은 이거야, 이럴 때 나의 단점은 이거야까지도 인식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장점은 더 크게, 단점은 축소해서 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런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다퉜어요. 친구가 다퉜는데 난 저 아이하고 더 놀고 싶고 저 아이하고 다시 좀 화해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요.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늘 매일매일 우리가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이가 어떤 일에서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치를 해버리고 그것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내가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을 실패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비행기 만들기를 했는데 비행기 만들기 할 때 좀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완수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좀 실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시도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일들을 다시 시도하고 하면서 결국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한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래서 실패를 했었구나 라고 자기 실수와 실패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나 친구의 관계나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관계에서 자기가 한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겠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친구가 나에게 화가 났어요. 친구가 와서 네가 지금 내 놀잇감을 망가뜨려서 내가 화가 났잖아. 그랬을 경우 아이들의 반응은 되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미안해, 내가 너의 장난감을 무너뜨렸구나, 미안해 라고 인정하는 아이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너의 놀잇감이 있는 곳이나 다른 친구들의 놀잇감이 있을 때는 조심해서 갈게 라고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자기인식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5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공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아이가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나 화가 났어 라고 말로,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너랑 놀아서 너무 즐거워 라는 좋은 감정들을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이 뭐지? 갑자기 내가 막 머리가 아파지면서 내가 막 화가 막 올라오려고 하고 내가 막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데 이 감정이 뭐지? 이거는 화나는 감정이구나, 분노라는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하고 놀이하다가 화가 났어요. 그랬을 때 너 혼자 놀아 하고 장난감을 던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철수야, 지금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노는데 너무 힘들어 라고 자기의 화난 감정을 솔직히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다 인식을 하고 친구한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아주 자기 인식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영희야, 네가 지금 내가 노는데 자꾸 와서 내 놀잇감을 하나씩 가져가니까 내가 만들려고 했던 비행기가 완성이 안 돼서 내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그랬을 때 영희가 자기 인식이 잘 된 경우에는 그래, 미안해, 내가 너 놀잇감을 가져가서 너의 놀이가 방해가 됐구나, 자 다시 돌려줄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기 가서 내 비행기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철수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거죠. 철수가 왜 속상한지, 그러면 속상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잘 되어야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커져서 사회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화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로, 그리고 친구의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로 들었을 때 그의 적절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래서 자기 행동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겠죠. 7번째, 존중감, 자신감, 개방감, 신뢰감, 수용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들어도 누구나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항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잘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7가지가 다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게도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정의 여과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감정들은 좋은 행동들과 태도들로 표출이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에 동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감정의 여과 없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때린다거나 뺏는다거나 하는 식의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좀 여과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상호작용이 좀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놀이를 한다거나 긍정적으로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좀 주변과의 그런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리고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또 무엇인가를 던지고 포기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도중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지금 내가 이것을 왜 못하고 있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되네? 아이, 화가 나! 하면서 놀잇감을 부순다거나 아니면 집어 던진다거나 친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잘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내가 왜 화가 나지? 내 마음에 나타나는 이 감정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왜 그러지?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이게 어떤 감정이지? 라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런 감정일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혹시 이제 무엇인가 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내가 왜 그러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의 여과 없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거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들로 나타낼 때는 이 아이가 혹시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셔서 왜 그래? 지금 어떤 기분인데 그러니? 하고 한 번쯤은 물어봐 주신다면 아이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자꾸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좀 지원을 하고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인식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기인식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굉장히 잘 표현해요. 나 너 좋아. 나랑 같이 놀자. 손잡고 안아주고 그리고 잘 가. 잘 있어. 보고 싶을 거야. 이런 좋은 감정들은 잘 표현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인식하고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어떨 때 드는 감정인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옆에서 이럴 때는 네가 기뻐서 그러는 거야. 이럴 때는 너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이럴 때는 너가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좀 옆에서 상호작용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감정을 긍정적, 부정적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감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감정 단어를 적어보게 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속상한 감정, 그리고 분노하는 감정 또는 질투하는 감정 이런 모든 2차적인 감정들을 하나씩 적어보게 하시고 그게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옆에서 한번 짚어주신다면 아이들이 감정 인식을 하고 그 감정 인식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 단어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 읽기 등 감정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표정을 여러 가지 표정의 그림을 놓고 이거는 어느 때 짓는 표정이야? 이건 어떨 때 짓는 표정인 것 같아? 라고 아이와 함께 감정을 읽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동화를 통해서도 상관없고 또 여러 가지 그림 자료를 통해서 상관없습니다. 화가 났어. 그럼 이 표정을 친구가 이런 표정을 보였을 때 저거는 어떤 감정이지? 라는 것들을 아이가 맞다.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화가 났을 때야. 또는 친구가 웃고 있어. 그럼 저럴 때는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나는 표정들이야. 이런 감정들을 표정으로 좀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따른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속상하면 속상하다라는 것을 언어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어떤 아이가 다른 친구를 속상하게 했거나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놀다가 철수가 영희의 놀잇감을 뺏었습니다. 그랬을 때 영희의 기분이 어떨지를 철수한테 말할 수 있게 해요. 영희야, 지금 기분이 어때?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쁜지 철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하면 네가 장난감 뺏어가서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제가 철수에게 그럽니다. 철수야, 영희의 기분이 어떻대? 하고 물어보면 철수가 나쁘대요. 왜 나쁘다고 했을까?
놀이권 뺏어가서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어떤 감정인지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계속해서 지도하시다 보면 분명히 좀 발전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학기에 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많이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지원해 주시면 아주 좋은 또 훈련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반에서 사용하는 그 감정에 관련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감정, 내 마음의 감정 날씨라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하면 출석판처럼 자기의 기분을 20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요 하면 기뻐요, 슬퍼요 하면 슬퍼요, 아니면 뭐 어지러워요 하면 어지러워요, 속상해요 하면 속상해요. 뭐 그런 감정들을 자기가 아침에 출석을 해서 거기다 자기 감정을 붙이면 자기의 감정도 인식이 되고 다른 친구는 어떤 감정인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철수 기분이 나쁘대, 왜 기분이 나빠?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친구가 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서로 나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이 나빠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나는 기분이 이런데 하면서 나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니까 내 마음의 감정 날씨는 굉장히 저는 좋은 활동 자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쯤 교실에 붙여놓으시고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그 자기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인식이 잘 된 아이들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 혹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 아이는 정말 행동이 거치는 아이야, 이 아이는 늘 화만 내는 아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아이가 부족한 기술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자기인식이 부족했었나 보다. 그럼 자기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인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그 사회정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